안녕하세요. 자, 중랑천 코스 역사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오늘 저는요, 이 장미공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윤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실 해설사님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문화원의 향토문화 해설사 김민곤이라고 합니다. 네, 해설사님 반갑습니다. 해설사님 근데 이 장미공원 입구에서부터 지금 저희 몇 발자국만 이렇게 왔잖아요. 이 몇 발자국 걸어오는 길이 진짜 꽃길이더라고요. 네네. 네. 향이 너무너무 좋은 게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라는 말 알 것 같아요. 네. 중랑천 코스의 첫 번째 코스, 장미공원. 네. 여기를 시작으로 오늘 걷게 되는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서울을 대표하는 장미꽃 축제와 중랑구에 어원이 발생한 중요하고 뜻이 있는 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장미공원 대문주를 출발점으로 해서 장미 전망대, 수림대 장미공원, 장미 작은 도서관, 중랑천 체육공원, 중랑천 내륙비, 중랑천 제방과 중랑천 산책로를 돌아보는 3.2km의 코스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코스면 사실 그렇게 짧은 코스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 장미꽃을 보고 걷다 보면은 굉장히 짧은 코스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여기가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서울 장미공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무기동 주민들이 한두 그루씩 심기를 시작했답니다. 네. 그것이 10년이 지나면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모로 커졌습니다. 중랑천 제방 길이는 묵동교 여기서 시작해서 장평교까지 5.45km가 되고 제방의 폭은 25에서 40m 정도 됩니다. 이곳에 약 20만 그루의 장미가 식재되어 있고 장미 아치와 장미 기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수사님 여기에서 이제 해마다 장미 축제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이 장미 축제 어떤 축제예요? 중랑구의 자랑스러운 지역 자원인 중랑천과 장미 터널을 모태로 한 서울의 대표적인 꽃 축제로 매년 5월 마지막 주경에 열립니다. 3일간의 메인 축제 기간과 메인 축제 기간 전후 일주일씩 매년 약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저희 이 장미 꽃길 한번 제대로 걸어볼까요? 네. 네. 가보시죠. 네. 꽃 하면은 또 떠올리는 꽃이 바로 장미잖아요. 근데 장미의 종류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좀 식재가 되어 있어요? 네, 장미의 종류에는 스칼렛 메이딜란드, 블루 리버, 벨베데레, 화이트 모스닥, 골드 피사데 등 다양한 종류의 장미가 서울 장미공원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장미 종류라고 하면은 빨간 장미, 보라 장미, 노란 장미 이렇게 뭔가 이런 색깔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식재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장미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장미들이 식재가 되어 있는 이 공원 그리고 수림대 공원 좀 설명을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공원인가요? 평지 위에 구성된 화단으로 조경이 아름다운 장미꽃밭입니다. 아름다운 장미 정원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축제 기간에는 무대가 꾸며져 시간대별로 버스킹 공연과 재즈 콘서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실버 카페도 있어 공연을 즐기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의 온도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있고 추모비인 김태훈 의인비도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장미의 종류가 많은 만큼 각각의 장미마다 또 꽃말이 다르대요. 그래서 빨간 꽃을 줄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열렬하게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로 주는 거고 노란색의 꽃을 줄 때는 친구에게 우정을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준다고 하는데 해설사님 그러면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네. 흰색 장미 꽃말은? 순결함 청순함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흰색 장미꽃 혹시 누구에게 선물해 주신 적 있으세요? 줘본 적이 없네요. 자,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고 꽃말 자체로도 너무 아름다운 장미. 그러면은 저희 장미 구경도 하고 다음 코스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중랑천 길을 따라 걷다가 지금 저희가 도착한 이곳 어디냐면은요, 도서관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깜짝 놀랐어요. 바로
장미 작은 도서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중랑구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부러워요. 네. 해설사님. 네. 여기에서 책도 읽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효종 임금에 대해서 역사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곳이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네. 이거 어떤 얘기예요? 네, 효종 임금은 청나라를 공격하려는 북벌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여 효종 3년에 북벌 선봉부대인 어영청을 대폭 개편 강화해서 금군을 기병하는 등 전쟁 준비를 하였습니다. 군사훈련이 청나라에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역인 중랑포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동군으로 능행한다는 구실 아래 군사훈련을 참관할 수 있어 한강변보다 중랑천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효종 임금은 충심으로 나라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에서 중랑포를 충랑포라고 부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서울 네. 시내 하면은 워낙 인구도 많고 또 네. 교통량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랑천은 예외인 것 같아요. 야생화도 굉장히 많고요. 또 철새도 때에 따라서 이곳을 방문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또 여기를 네. 방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육시설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중랑천 둔치에 있는 체육공원으로 자전거 길과 산책로,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각종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서울 장미공원과 연계해서 자연 관찰 활동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랑천변에는 어떤 식물들이 또 자라고 있나요? 네, 급속히 번식하는 기화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 자생 식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개망초, 돼지풀, 한삼, 덩굴, 엽기, 돌피, 좀명아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굉장히 맑아서 그런지 물고기들이 또 서식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물고기들을 좀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중랑천에서 뛰노는 물고기는 다양합니다. 붕어, 참붕어, 잉어 정도이며 주로 물가 식물이나 수소곤충이 발견되는 지점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예쁜 장미꽃을 보고서 쭉 걸어오다 보니까는 어느새 이제 마지막 코스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저희 눈앞에는 월릉교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또 이 부근에는 월릉교 내륙비가 위치해 있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이 위치에 있는 다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다리들이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화교, 중랑교, 겸재교, 장안교, 장평교 등 5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장미 꽃밭길을 보면서 걸어왔지만 이 코스 역시 중랑천에 따라서 저희가 걸어온 코스잖아요. 근데 이 중랑구가 중랑천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 이야기는 어떤 네,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중랑천은 하천의 지류인 우이천과 목동천이 합류되는 지점이 월릉교 부근 이곳이 마치 큰 바닷가와 같아서 이를 중랑포 또는 충랑포 혹은 중랑포라고 불렀던 것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후 하천은 범람과 수량의 감소로 중량천 혹은 중랑천으로 불리다가 1988년 1월 1일 인구 과다로 동대문구 일부를 분구하면서 중랑구로 명칭을 정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어떤 지명, 어떤 지역의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런 유래를 또 듣다 보니까는 여기에 또 설화도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조선시대 때 중랑천을 송계라고 불렀는데 송계글을 석교로 개축할 때 부역을 백성들에게 부담하게 했습니다. 중리라 불리는 호라비는 장님으로 16살 된 딸과 살았습니다. 딸은 남장을 하고 아버지 대신 부역에 동원되었고 생리현상을 대나무를 잘라서 옷 속에 넣어 관을 통해 배늘을 할 수 있게 하고 수분 섭취를 적게 하는 등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런 눈물겨운 사연을 전해들은 관아에서는 중리의 부역을 해제하였고 부역을 대신하던 딸도 눈먼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자로만 알고 지내던 동료들이 그를 중랑자라고 불렀고 남장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녀를 중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니, 중랑구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구민분들께서는 이 설화를 알고 계실까요? 관심이 없는 분은 모르시겠죠? 그렇죠. 네. 아니, 저도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설화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었고
하고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올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해설사님과 저와 함께 걸어본 이 코스를 쭉 걸어보시면서 우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에도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길이 너무 아름다워요. 보는 재미, 듣는 재미, 그리고 이 냄새까지 향도 너무 좋으니까는요. 꼭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여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사님 저희 인사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